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할 때 꼭 이 점은 고려하자라는 부분과 라인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 채널의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라인이 10년째 종로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유튜브로 소통을 하고 있죠. 현장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레벨의 수강생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구나. 그리고 효율적으로 영어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매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의 영상 속에서 많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총 3개의 영상 구성으로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다양한 레벨 분들 그리고 여러 연령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라인이 차근차근 준비했으니까 영상 한번 꼭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할 부분은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과 실전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공부하실 때 기초적인 영작을 함께 병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기와 기초 영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부분은 앞에 보이시나요? 자, 너무 쉽게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그 다음, 나는 완기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자라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건을 살 때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자.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만약에 영어 공부가 쉽다면 이렇게 많은 영어 학원이나 영어 채널 그리고 영어 사이트 등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영어를 무조건 쉽게 배우고 싶으시면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전부 빼고 가리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는 영어가 쉽고 재밌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영어로 쓰거나 말하고 싶으시면 몇 가지 어려운 문법들이나 까다로운 내용들도 여러분이 직접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초자분들이 처음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쉬운 표현 위주로 배울 때는 영어에 흥미를 잘 느끼시다가 조금만 어려운 문법, 조금만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지만 등산에 비유하면 여러분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처음에 물론 평탄한 길도 있겠죠. 하지만 중간에 조금 가파른 오르막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구간을 반드시 이겨내야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 부분도 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쉽게 배운다는 진짜 의미는 단순 암기식 쉬운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문법이나 하나의 표현을 배우시더라도 내 머리와 마음이 이해하면서 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이해 과정이 같이 수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부분을 빼고 쉬운 부분만을 배운다는 것이 영어를 쉽게 배운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쉽고 흥미있게 접근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언도 처음 영어의 어순을 가리킬 때는 SV 울라블라 쌍W로 여러분이 쉽게 접근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을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법이나 표현을 배우는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라이언 어순 SV 울라블라 쌍W로 공부한 분이시라면 이 문장은 빠르게 영어로 표현이 됐어야 되죠. 총 3개의 포인트를 느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문장은 의문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맨 앞에 있는 의문사를 느껴야죠. 몇 시. 그 다음 문장 마지막에 존재하는 수. 바로 여기서 빠르게 여러분이 이 문장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우선 이 문장은 발음을 하실 때 끝 처리가 총 2개의 경우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WH 계열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친한 사이 때 보통 끝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한번 편하게 읽어볼게요. What time can you come to my office? 한번 더 영어로 What time can you come to my office? 그렇죠. 이렇게 끝이 내려가고요. 하지만 고객 등이나 조금 격식체 영어로 이야기하실 때는 끝부분에 살짝 올라가는 톤을 보이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고객한테 응대하는 느낌처럼 읽어볼게요. What time can you come to my office? 자, 지금 발음할 때도 office, 그렇죠. 살짝 올라갔다가 끝 처리를 내린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면 어제 왜 나한테 전화했니? 친구끼리 말할 때는 Why did you call me? Why did you call me yesterday?
끝부분이 내려갔죠. 근데 고객님, 어제 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Why did you call me yesterday? 그렇죠. 그래서 이 끝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라이언이 이전에 제작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썸네일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아마 앞에서 등장했던 의문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 정답을 확인했을 때 실수가 나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한 느낌의 수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Could you tell me what time you can visit my office tomorrow? 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Could you tell me what time you can visit my office tomorrow?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tell me 다음에 긴 명사절 속에 속하는 의문사절을 포함시킨 문장입니다. 문법적인 이름은 간접 의문문. 즉 비즈니스나 상대방한테 조금 더 격식 있게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 때로는 친한 친구 사이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친한 친구끼리 사용이 될 때는 조금 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가서 너 혹시 어제 왜 라이언하고 다퉜는지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니? 지금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묻는 표현이죠. 즉 지금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본 것처럼 무언가 조금 더 길게 묻는 간접 의문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하나의 문법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새로운 문법들을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직접, 즉 단편적인 의문문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다른 문장 속에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라이언과 꾸준히 공부하신 분은 문장 끝에 개라는 표현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으셔야죠. I'll pick up a pizza. 한 번 더 영어로 I'll pick up a pizza. 자, 참고로 원래 피자는 셀 수가 없지만 이렇게 관사 어를 포함하게 될 때는 한 판에 들어간 피자, 즉 피자 한 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딱딱한 문법적으로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 커피는 셀 수 없다라고 배우지만 실전 회화로 그냥 편하게 표현할 때는 two copies please. 그렇죠. 이렇게 복수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pick up a pizza on my way home. 참고로 지금 표현에서 혹시 왜 사다라는 by를 사용하지 않고 pickup을 사용했고 그 다음 문장 맨 마지막에 집에 오는 길에 라는 표현에 on my way home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썸네일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라인이 최근 영상 속에서 바로 이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SV 울라블라 쌍W 어순 속에서 피자 사올게 라는 표현에서 지금처럼 집에 오는 길에 라는 표현은 새롭게 배우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배울 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릴 때 on my way home, on my way to the office, on my way to school 때로는 전치사가 들어갔던 표현들도 라인이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아, 요런 표현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지금 표현들 속에서도 빠른 반응 속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제 영어 실력이 자꾸 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공부를 해도 입문자와 완기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무조건 쉬운 영어만 배우시려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라이언도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이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오르막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영어로 공부할 때 오르막이라는 뜻은 조금 어려운 문법 그리고 아직은 내가 배우지 못했던 표현들이 등장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다양한 영어를 위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즐겁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동네 영화 라이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 나는 그동안 자꾸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면 바로 책을 덮거나 바로 포기해버리는 성향이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의 마인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초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라인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영어를 지도해봐도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려운 문법이나 어려운 표현들을 정말 잘 배우세요. 근데 요즘에 많은 매스컴에서 50, 60대들의 영어 공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시선 등이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실 때 조금 움츠리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반복을 하면서 이겨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저도 되게 어렵고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이 너무 겁먹고 움츠리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0세 이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꼭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많이 다 시대가 젊어졌다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40살이었던 사람이 예전 나이로 따지면 30살인 시대가 됐잖아요. 현장에서 영어를 직접 지도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은퇴 후에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해도가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빨리 잊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의 사고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내가 만약에 젊었을 때 한 번 봤던 거를 지금 나이에서 보려면 2번을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2번을 복습한다면 젊은 시절에 한 번에 이해했던 거를 여러분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젊은 시절 혹은 지금의 젊은 시대들이 한 번만 보는 것을 내가 2번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거기서 조금만 힘을 더 내서 3번 이상 본다면 여러분은 그 이상을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내가 단순하게 기초자고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 배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공부한다면 나는 반드시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꼭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흥미있는 회화 위주로 공부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꼭 같이 병행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 문법과 기초 영작을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이 영어를 너무 어렵게 느끼던 시대에는 많은 매스컴에서 문법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단순 패턴식으로 자꾸 영어 회화만을 공부하면 여러분의 마음속과 머리에서 이끄는 다양한 말들을 표현할 때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 속에서는 기초 문법도 다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기초 영작을 꼭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예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한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손녀딸과 공부한다라는 뉴스.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할머니가 사회 속에서 생활하실 때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한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내가 직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입학을 한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한글을 적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빨리 회화를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라이언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갔을 때도 간단한 문장 정도는 빨리빨리 능숙하게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하나의 언어죠. 즉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내가 말하는 문장을 차근차근 영작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기본 문장 구조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실 때 꼭 기초적인 영작도 같이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드와 영어로 공부할 때는 여러분의 레벨이 어느 정도 초, 중급 레벨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바로 미드와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단순하게 영어 실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성격, 그리고 다양한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봤던 미드 속에서 주인공과 친구는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근데 이 둘이 주고받는 친한 대화를 단순하게 직장 생활에서 고객한테 사용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문자와 기초 레벨이 마스터된 다음에 미드와 영어를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라이언도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듣는데 영어 소설이나 동화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먼저 서점을 직접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한번 펼치신 후에 그 펼친 부분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70에서 80%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우선 기초적인 단어와 기초 문법을 공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책으로 공부하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여러분이 주변에 영어 소설이나 동화 같은 거를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라이언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직접 서점에 가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책을 천천히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책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책을 추천해줘도 그 책이 여러분한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 어려운 어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럼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은 즐거움보다는 조금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개인적으로 라이언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The Giver.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2, 3년 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즉 색을 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감정도 느낄 수 없고 근데 아마 기회가 되면 아마 더 기벌이라는 책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먼저 내 스스로 그 책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자. 이 점을 꼭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부분은 단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두 번째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단어의 발음을 공부할 때는 그 단어 자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발음되는 단어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아마 두 가지 발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발음하셨을 거예요. I got an A. I got an A. 하지만 이렇게 발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I got an A. I got an A. 자, 관사 언 같은 경우는 언어로 읽는 게 사실상 정석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단어 속에서 표현할 때는 on과 n의 사이.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NA. 그렇죠.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여러 문장 속에서 단어를 발음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onA라고 발음하는 것도 맞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NA로 발음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둬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한 단어의 발음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발음되는 소리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발음은 또 다른 발음으로도 자주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잘 고려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회화를 공부하실 때 너무 정적인 자세로 공부하기보다는 이 문장이 사용이 된 상황이나 뉘앙스 등을 고려해 가면서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최근 영상에서 라이언과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Don't tell me. 자, 두 가지의 뉘앙스가 뭐였죠? 첫 번째는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마. 그 다음 두 번째는 설마 지금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문장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정적인 자세로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don't tell me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말하지 마. 이런 뜻으로밖에 기억이 안 되죠. 자, 그럼 상황을 한번 가정하고 연습해 볼게요. 그 이야기 나에게 말하지 마. 자, 이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해 보시죠. 그 이야기 나한테 말하지 마. 자, 그럼 영어로 Don't tell me the story. 한 번 더 영어로 Don't tell me the story.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원어민 친구와 같이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간이 한 7시에서 8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가방을 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너 지금 가는 거 아니지? 자, 한 번 더요. 설마 너 지금 가는 거 아니지? 즉 아까 말했던 문장과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나한테 그 이야기 하지 마. 지금은 야, 설마 너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Don't tell me you have to go now. 한 번 더 영어로 Don't tell me you have to go now. 자, Don't tell me라는 표현이 왜 설마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되냐면 즉 상대방이 지금 집에 가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즉 그 이야기 하지 마라는 표현에서 의미가 확장이 돼서 설마 지금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 즉 이 문장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단순하게 뭐뭐를 말하지 마 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잡혀 있다면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느낌의 상황, 뉘앙스
등을 가정하면서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두 개의 문장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비즈니스 영어나 때로는 원서, 그리고 시험용 영어 위주로 공부한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격식체의 표현이나 딱딱한 영어식 표현에만 익숙해지면 원어민들과 실제 회화로 이야기할 때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사구의 표현, 혹은 때로는 스몰톡 버전,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문장은 정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I'll tell the boss a nice story for you. 한 번 더, I'll tell the boss a nice story for you. 바로 tell을 활용한 4형식 구조로요. 그리고 참고로 이 문장은 tell의 3형식 구조보다는 4형식 구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장입니다. 나중에 라인이 3, 4형식에 관한 중요한 문법 설명은 추가적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자, 하지만 원어민들은 보통 실전에서 누가 누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라고 할 때 아래 표현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I'll put in a good word for you with the boss. 한 번 더 천천히. I'll put in a good word for you with the boss. 자, 우선 put in a good word, 즉 좋은 이야기를 놔주는데 누군가를 위한 좋은 이야기를 놓겠다는 뜻이죠. 너를 위해서, 바로 for you. 그 다음 뒤에 있는 with가 여러분이 이해할 때 조금 어려우실 텐데 보통 누구에게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전치사 to를 많이 떠올리시죠. 하지만 여기서 with를 사용하는 이야기는 쉽게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 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놔주거나 전해주겠다라는 뜻으로 with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don't waste your money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don't waste your money 자체는 조금 중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톤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때로는 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 근데 편한 사이 때 친구나 아니면 형제 자매끼리는 이 표현도 즐겨 사용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Stop throwing money down the drain. 한 번 더 영어로 Stop throwing money down the drain.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 다음 drain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수구예요. 그래서 바로 직역하면 돈 좀 그렇게 물 쓰듯이 쓰지 마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 같은 경우도 don't waste your money만 알면은 실전에서 만약에 아래 표현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그 표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언어를 공부하실 때는 격식체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톤이나 비격식의 표현들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준비한 메인 영상의 부분이고요. 이후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영상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동네 영어영 라이언 채널에서 앞으로 중장문 이상의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실전에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동사구도 이미 라인이 차근차근 여러분이 진행을 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될 동사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영상 중에 조금 어려운 상위 문법들의 표현들이 등장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이 항상 쉬운 표현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표현이 나오더라도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하면서 그 부분도 꼭 정복하시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길고 복잡한 문장도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선 이후에 연결이 되는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